안녕하세요. 구성대리 만하십니다. 열처리와 결정 입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페라이트와 오스트네트의 입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어, 열처리 이야기라고 일본 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 제가 전에 번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거기 한번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의 크기를 그 결정 입도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입도 번호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도 번호는 현미경의 배율 100배에서 보았을 때 직경 80mm의 원중에 들어있는 결정립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수가 클수록 결정립이 미세한 것이 된 거죠. 많이 들어가니까요. 알기 쉽도록 이야기하면 직경 80mm의 원중에 결정립이 8개 있으면 입도 번호 8번, 3개 있으면 입도 번호 3번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입도 번호가 클수록 미세한 것이 된다. 요 그림 3-10의 결정 입도 번호 3번을 조대 입자라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죠. 조대하다, 미세하다 반대는 이렇게 되죠. 입도 번호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 상태, 고온 상태에서 입도를 잰 거죠. 상온이 아니고 고온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면 아주 미세하죠. 3번은 조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보통의 강제에서는, 일반 강제에서는요, 결정 입도는 7, 8입니다. 7에서 8. 세립, 미세한 입자라는 얘기죠. 입도 번호가 5 이하의 것은 조대 입자. 5번 이하는 조대 입자. 5, 4, 3 조대 입자. 조립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미세할수록 강하고 강하겠네. 이건 홀패치 효과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홀패치 효과에 의해서 입자가 미세할수록 원자들의 이동이, 만약 여기에서 이제 경도를 찍었을 때, 얘는 입자가 크니까 어떠세요? 중간에 공간은 많을 거고, 찍찍찍찍 3분이면 넘어오죠. 근데 얘는 보세요. 경도 찍어볼게요. 이거 넘어가려면, 원자들이 이동하려면요. 결정립이 미세하다 보니까 막 방향이 다 틀리다. 조립각도가. 이게 막 가는데 많은 저항이 걸리죠. 그래서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경도가 높아지고 인장도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하고 강하겠다. 마치 과자. 이건 이제 일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 무슨 과자가 있는데 설에 먹는 과자. 조대한 것은 부드럽고 입자부터 이렇게 과정을 비교한 겁니다. 자, 강의 결정 입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페라이트 결정 입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탄소량이 0.2% 이하의 저탄소강 또는 순철의 페라이트 결정립의 크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순철이나 저탄소강이나 순철의 결정 입도를 보통 페라이트라는데 이건 잘 쓰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결정의 딥도로 형성하고 가공성이죠. 이렇게 무슨 압출 같은 가공할 때 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입자 클수록 부드러우니까 잘 가공이 잘 되겠죠. 입자가 조립 입자 입도 번호가 낮은 게 가공 잘 됩니다. 왜? 부드러우니까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 고탄소, 중탄소나 고탄소 또는 합금강의 재생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보통의 결정 입도로 하면 이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는 강의 용해 원료 또는 용해 자판구에 변화되는 것이고 가공과 열처리 등의 후천적 이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변화되지 않고 대체로는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 이제 용탕에서 응고시킬 때 이렇게 변화되고 나중에 열처리 등에 의해서 또 가공에서도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는 일명 선천적 입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응고할 때의 상태고 나중에 가공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가 중요시 된 것은 1922년에 맥화이더 은이 침탕 강의 이상 조직에 관한 연구로부터 오스트나이트 결정 입도와 소입 선거의 사이에 일정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정 입도와 재성질 관계, 결정 입도를 지배하는 인자, 결정 입도의 조정 방법 등인 걸 왕성하게 되고 그들과 현재 미국에서는 오스트라리아 결정 입도를 강제 교육의 하나로 첨가되는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라리아 결정 입도를 도출하는 것에는 일반 침탄법하고 열처리법이 냉각법이라든가 두 번 단검질, 소입이 단검질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소입 이렇게 하는 태울 소자에 들립자, 단검질하고 띠임하고 일단 수입, 산화법, 고용화 열처리. 고용화 열처리는 오스트라이트 보통 고용화 열처리 할 때 한 1050 정도 가열해서 수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검질법 두 가지 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결정 입도는 가열 온도와 단조 온도에서 변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A3 변태점 910도죠. 이상이 되면 림드강, 세미킬드강, 킬드강 세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강을 제조할 때 탈산, 내부에 어떤 산소 같은 걸 제거할 때 산소를 많이 제거한 것이 고급강입니다. 그 킬드강이고 전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림드강, 그 다음에 중강기, 세미킬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드강과 세미킬드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주로 이제 저탄소강인 거죠. 그런 경우는 연속적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입자가 가열될수록.
그러나 킬드 강은 1550도까지는 결정적인 성장이 이르지 않다가 이 온도에서 극극의 성장에 조대 입자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 1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체로 그건 조립이 되기 때문에 조대 입자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열이라고 오버히트라고 하고요.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이것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처리 할 때 단검질이나 뭐 풀림 할 때 1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안 좋다는 거죠. 오버히트 이상으로 가열하면 결정 이기가 먼저 응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의 표면에 불꽃이 발생해요. 이것을 연소 번이, 그러니까 오버히트가 더 많이 1200, 300도 가열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강, 데드스틸이라고 부른다. 오버히트된 강은 가열하여 가소성을 부여하든지 소성 가공할 수 있도록 열처리에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버히트 되었다고 생각되면 한 1100도 부분까지 갔을 때 가면 좋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화색이 없어지는 온도, 그러니까 화색은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검게 되는 온도가 약 550도거든요. 낮추고 나서 다시 A1 변태점으로 가열하면 한 723 정도, 이것을 결정립이 다시 결정이 조정됩니다. 또 오버히트 되진 것은 이 온도에서 가열하는 온도는 A1점 가깝게 550도에서 A1점 가깝게 가면 그림 3.1이 나타나는 것이 세립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강의 결정립이 크게 미치는 가공에 영향해가지고요. 이거 좀 줄여서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너무 작죠? 작은데 보시면 강의 결정립이 크게 미치는 가공에 영향해가지고, 자, 1번 A번은 뭐냐면, 자, 용탕에서부터 처음에 주조해서 강을 만들 때 냉각하다 보면 처음에 입자도 여기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의 크기, 결정립 크기. 처음에 크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상온에서는 이 정도 됩니다. A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세립으로 된다 되어 있죠. 자, 3.1 강의 결정립의 크기에 미치는 가공 영향과 온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강의 용융 상태로부터 응고되기 요거 상온까지 냉각된 과정으로 강 결정립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 처음에 용탕에서부터요, 강의 입자 크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제 상온까지 이렇게 옵니다. 입자 크기. 그리고 자, B는 뭐냐면 이 강을 재가열한 경우에 결정립의 크기 변화다. 그러니까 B에서 다시 이 가공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변태고요. A1 변태 영역 723 정도 되죠. 그래서 줄어들다가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입자 크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자, 재계량 결정 C는 B는 이게 그렇게 한 것이고, C는 B를 단조하기 시작하고부터 변태구역까지의 중간 주위에서 가공을 중지한 경우, D는 변태구에 조금 상부까지 가공한 경우에 있어서 결정력의 성장도 없고 안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을 가정한, 요걸 뭐냐면 이제 가공한 거죠. 플러스는 가공입니다. 자, 단조 같은 게 고온에서 열간 단조했을 때 단조하면 이게 줄어듭니다. 자,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씹어. 자, B하고 C 보세요. 이건 그냥 가열했다 냉각하면 정도밖에 똑같잖아요. 크기가 이 정도인데 줄어듭니다. 예. 또 줄어들면 더 기계 성질이 올라가겠죠. 경도 인장도 다 좋아집니다. 자, D는 요 밑에까지 변태 영역 위에까지 가공했을 때 D. E는 요 밑에 그 변태 영역까지 가공했을 때 플러스 가공이거든요. 더 미세해지죠. F는 이제 그 차이는 없습니다. 상온까지 가공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자, D는 변태 구역에 조금 상부까지 가공한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 성장도 없고 안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하시려면 D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D번 여기까지만 변태 영역이니까 한 800도까지만 가공한 다음에 그만둬야지 상온까지 내려오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더 미세하게 하려면 2번까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 D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가열 가공은 이렇게 하자면 D번이 좋다는 거죠. E도 비교적 양호하지만 F는 변태 영역을 초과해 상온부까지 가공한 경우로 결정력은 대단히 미세하게 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잔용력, 따라서 가열 가공할 때는 스트레스가 남지 않고 결정력이 미세하게 되도록 변태점 부분에서 가공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D번이 좋다. 이런 얘기죠. D번이 좋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같이 결정력의 크기를 보는 것에 열처리 온도의 양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오버히트 1100도 정도 상태로부터 담금질하면 침상이 거친 말단에서 되기 때문에 균열 발생에 주의해서, 그래서 보통 담금질 할 때는 저렇게 고온에서 하지 마시고요. 고온에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보통 열처리 할 때 담금질 할 때 한 950도 정도에서 담금질 하기 때문에, 예, 너무 고온에서 하시면 입자가 조대한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담금질 할 때 이쪽에서 너무 조대한 상태로 하면 바로 냉각되기 때문에 조대한 상태로 말텐스 되면서 균열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시면 반대로 일반적으로 오스테네트 결정부터 거칠게, 그러니까 조대한 상태에서 담금질이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결국 소입성이 증가되는 건 담금질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금질 깊게 하고자 할 때는 오스테네트 환도를 높여서 조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립강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당금질 균열과 변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자 큰 상태에서 당금질 하지 마시고 한 950에서 한 요 정도, 너무 높은 데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결정 입도와 파면 입도는 잘 일치하기 때문에 파면의 그칠기로부터 입도를 추측이 가능한데, 소위 경화, 당금질 경화 기표하고 침탄 당금질 했을 때 파단면을 보면, 그러니까 당금질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텐 사이트가 결정이 미세화되잖아요. 미세화됩니다. 미세화되기 때문에 안 된 부분하고의 경화 식별이 가능하다.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당근질하지는 밤, 특히 추운 야간 중에 핑핑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야간 울음 균열이라고 일본 쪽에서 말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금질을 곧바로 띄면 합니다. 자, 당금질은 팽창 뒤틀림 상태이기 때문에 응력이 많이 갈려 있잖아요. 이는 불안 상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밤에 특히 추운 겨울이니까 안 그래도 불안하고 팽창 뒤틀림인데 그게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띄임. 1단계든 2단계든 띄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1단계 보통 띄임 하든지 3단계, 4단계, 2단계는 보통 안 하시니까 1단계, 3단계, 4단계 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1단계가 50에서 200도 사이잖아요. 띄임하는 게 좋다 해야 되고요. 그걸 나타내는지 번역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할 때는 그 재료가 올바른 재질인지 어떤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라인더 불꽃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가장 좋다. 그라인더로부터 발생되는 소나무 잎의 모양 불꽃에 의해서 혼을 할 수 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결혼하기 전까지도 불꽃이 튀는 걸 보고 조합하자, 뭐 조정하자. 이건 일상생활과 이렇게 접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질의 결정입도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